박수로 모셔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정말 행사 잘 하라고 저희 바오 패밀리들이 이렇게 온난한 기후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전지적 루이 후이 시점 2 행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이 판다 인형 선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저는 막 용인에서 이제 공소해서 송바은님께서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쿠션과 함께 루이바와 함께 이렇게 오늘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럼 두 분 오실 텐데요. 류정 감독님과 그리고 송영관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앉겠습니다. 네. 자, 매번 책이 출간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펼쳐져 있을까 기대가 되면서도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면서도 기대하게 되는데 읽고 나면 항상 충분히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 전지적 루이 후이 시점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속삭이면서 저마다의 속도가 있는 것이 자연이라고 이 자연을 보라고 우리를 안내해주는 이 소중한 책의 두 분 저자를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먼저 여기 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쟤네들의 행복을 지키는 판다주키퍼 송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버랜드 홍보팀에서 사진을 담당하고 있는 류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류정 감독님이 북토크가 처음이세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류정 감독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리액션을 많이 해주세요. 어렵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북토크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류정훈 감독님은 제가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판다 도입을 앞두고 사진 자료 확보를 위해서 중국 판다 연구센터에 가셔서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아기 판다 푸바오를 거쳐 루이와 후이까지 바오 패밀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계신 아주 소중한 작가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 자연분만 쌍둥이 아기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의 탄생을 담은 사진은 2023년 미국 타임지의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탄생의 순간. 그래서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북토크를 하고 있는 이 책에는 없지만 정말 타임지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류정 감독님 이 사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누가 루이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가 루이고 누가 후이인지 저희는 모르겠는데 감독님은 아실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에버랜드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미리 좀 대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네. 처음이라 7월 7일 날 태어났는데 7월 한 5일 정도부터 퇴근하고 저녁에 좀 기다리다가 일단 조짐이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좀 자고 있다가 일단 7월 7일 새벽에 연락이 왔었고요. 4시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에버랜드에 도착할 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출산을 했다. 루이가 먼저 그때 태어났던 거죠. 네. 에버랜드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옛날에 푸바오를 찍을 때 기억이 있어서 얘들도 더 좀 잘 찍어주고 싶었는데 이때는 쌍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제 기회를 놓쳤구나. 그러고 이제 들어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서로 좀 축하를 해준 다음에 다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음숙한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조금 대기해보라고 하셔서 바깥에서 모니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알바오가 르바오를 입에 물고 좀 내렸다가 들었다가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저는 이제 쌍둥이가 한 1, 2분 사이에 뭐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 종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네. 그 분위기에서 좀 따라가다가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넘긴 거예요. 네. 이제 진짜 끝났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고 호출을 받고 사역사님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니까 알바오가 진통이 다시 오고 양수가 터지고 제가 그 순간에 보고 있었을 때 저 뒤에가 루입니다. 루이바오를 입에서 물고 있다가 네. 바닥에 내려놓고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루이바오를 입으로 무는 그 순간입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루이가 왜 나를 뒤로 밀치는 거야, 후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고, 엄마로서 이제 쌍둥이 엄마로서의 자신의 인생을, 탄생을 감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의 신비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이 순간을 잘 잡아주신 작가님께, 감독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바오 패밀리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지켜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멀리 유학을 간 아직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있는 그리고 푸바오 그리고 독립생활을 시작한 두 딸까지 생겨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송영관 작가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의 책들보다도 더 깊어진 그리고 더 넓어진 뭐랄까요 주제의식을 느꼈는데 인간과 자연의 연결,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동물원의 역할, 캐스터를 비롯한 판다월드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 등 더 깊은 고민들이 느껴져서 반가웠는데 송영관 작가님은 지나간 시간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처럼 기억되세요? 저희가 그 푸바오의 성장 과정을 한번 겪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쌍둥이들의 이런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까요? 좀 더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에 제가 몸을 싣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고 있어서 더 빨리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직도 사실은 저희들 이제 동물원이나 사육사들의 역할과 기능 저 내면의 그런 본질적인 일에 대해서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 회사의 어떤 그 개그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캐스터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후배의 양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선배의 그 고민 그런 것들이 참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송바오 님이 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주키퍼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리고 주키퍼를 꿈꾸는 사람들도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 패밀리만이 성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동물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그 주변 사람들도 같이 성장하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책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어떻게 작업을 했을까? 사진이 먼저 선택되고 글이 쓰여진 건가? 아니면 각자 독립적으로 작업한 채 잘 엮은 걸까? 사진과 글이 완전히 꼭 들어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약간 재치있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여러분 다 각자만의 그런 빵 터지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는 91페이지에 이게 물론 이게 좋은 글이 송영관 작가님의 좋은 글이 쓰여있지만
모든 것을 내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뒤에서 노이와 후이가 현바오 직접 모독을 내준다고 해서 노리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진에 대해서 말하면 사진을 보다 보면 정말 이런 순간들은 어떻게 촬영을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특히 이 장난꾸러기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기다렸다고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정 감독님께서 이런 타이밍은 어떻게 신이 내려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기다리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그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직원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좀 시샘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를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빠졌을 때 얘들이 움직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만 좋은 자리로 특히 이런 장면이 있을 때는 가게 마련이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뒤로 좀 빠져갖고 자리를 먼저 잡으시게 하고 위치를 잡는데 저런 순간에 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되시는군요. 그 순간에. 지금 보고 있는 순간에 위에서 둘이 장난치다가 갑자기 구르게 됐고 또 쫓아오면서 이렇게 또 앞구르기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모습들을 찍었는데 어떻게 잘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 류정 감독님이 바오 패밀리를 찍으실 때 혹시 내가 정말 전달해주고 싶은 이 판다 친구들의 어떤 모습, 정서, 내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있는 분들이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아직까지 얼굴이 잘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판다월드에 잘 방문을 못 하시다가 오늘 좋은 기회에 이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그래도 공식적인 우리 에버랜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쪽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행복이나 사람들을 담아서 그 자주 못 오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추구한다고 해야 될 그들은 사진에 담고 싶은 건 우리 바오 패밀리들의 이름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기쁨, 사랑, 행복, 슬기로운 빛,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자주 못 오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셨다면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와 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얼굴 보면 다 이렇게 화나지 않나요? 이렇게 화가 났거나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얼굴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독님이 주신 사진이 저희한테 어떤 빛으로 다가오는지 충분히 지금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중한 작업을 숫자로 바꾸면 좀 그렇지만 하루에 사진을 몇 장 정도 찍으실까요? 판다월드에 가면 진짜 셔터가 많이 눌리게 되고 촬영 장소가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은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보도자료를 찍으러 우리 축제나 이런 것들 찍으러 갈 때는 100장을 넘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마음먹고 주말에 가서 좀 촬영을 했다 그러면 1000장은 기본이고요. 하루에요? 네, 많이 찍을 때 한 3000장까지도 찍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많다고 좋은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동물의 움직임을 찍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걸 셔터를 눌러갖고 건질 확률이 좀 많이 낮아요. 워낙에 애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표정의 변화도 많아서 이 요즘 카메라가 좋아져서 연사 기능이 있잖아요. 보고 좋은 장면이 나올 것 같으면 좀 연사를 많이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후에 또 작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3000장을 보시면. 맞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 용량이 요즘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용량이 커서 한 장을 띄워서 초점 맞추려고 확대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촬영을 한 반나절 했다 그러면 그걸 다 보려면 진짜 반나절 정도 걸리고요.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빨리빨리 넘기면서 대충 이거 장면이 괜찮은 것만 좀 셀렉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자꾸 컴퓨터 용량만 커지고 회사에 싸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주 고민입니다. 치우지를 못해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찍으신 사진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간직을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송현만 작가님은 그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사진으로 표현된 걸 보기도 하고 아까는 자기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핸드폰을 굳이 보여줘서 제가 한 장만 나 주면 안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죠. 왜냐면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은 정말 그냥 단편적이잖아요. 예쁘게 어디서 자고 있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저 친구가 자는 위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안 찼는지 이런 것까지 왜 저 친구가 저런 모습으로 자지? 왜 저곳에서 자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안 자고 저러지?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저희가 가까이서 보는 거랑은 사고 자체가 조금은 틀립니다. 근데 이제 사진에는 정말 예쁘게 잘 나오는 거긴 하죠. 이 책에 제 사진만 봐도 저도 놀라거든요. 와우, 감사한 마음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한테.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 좀 더 예쁘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매 눈으로 이 친구들의 상태를 살펴야 되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송바오님한테는 두 개의 가족이 있는 셈이구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족이 둘이라니 든든하겠다 싶으면서도 동시에 부담도 두 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배의 행운인지 두 배의 책임감인지 어떤 마음에 가까운지 돌멩이로서 궁금해졌어요. 물론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솔직한 속내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책임감으로만 그랬던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부모가 처음이고 이런 동물을 처음 키워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막연한 책임감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행운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처음에는 푸바오 때는 저희 집에 가면 어린 자녀들이 되게 비슷하게 있었는데 벌써 푸바오도 성장을 하고 저희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이 돼서 또 회사 가면 그때 어렸던 그 친구들 같은 루이바오, 후이바오에서 또 다른 모습이거든요. 집에 갔을 때의 느낌이랑 여기 회사에 왔을 때의 느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참 누릴 수 없는 좀 특별한 행운이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아기를 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또 한 번 더 받았겠네요. 루이바오, 후이바오 덕분에.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쯤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로 우리가 항상 쌍둥이가 있으면 꼭 하게 되는 약간 그런 거 루이와 후이를 구분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맞춰주신 분들께 특별한 건 없고 자랑스러움을 상표로 드리겠습니다. 자, 113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자, 어느 쪽이 루이고 어느 쪽이 후이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뭘까요? 여기 나무에 손대고 있는 루이. 루이? 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후이라고 하시는 분? 루이 맞나요? 정답은 뭔가요? 저쪽이 루이, 여기가 후이. 오. 여러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맞지? 귀? 네. 귀가 어떻게 다른가요? 루이의 귀가 더 커요. 그 루이의 귀가 더 큰가요? 네, 역시. 카리스마. 루이의 카리스마.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맞춰주셔가지고, 네, 제 문제를 낸 제가 머쓱해집니다. 한 번 하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쉬운 사진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진인데요. 여러분, 누가 루이고 누가 후이일까요? 제가 골라왔습니다. 자, 지금 맨 앞에 아이바오, 오른쪽이 루이, 가운데가 후이.
아이바오, 후이바오, 루이바오. 정리 좀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아이바오. 이 친구가 아이바오. 그리고 요 송 작가님 위에 있는 친구가 루이. 그 뒤가 후이바오. 아, 너무 확실하시니까 제가 압도당하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은 정답은 저희 네 송바오님이 말씀 오신 분 아니시죠? 아니 얼마 전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면은 송바오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에가 밑에가. 목에 담이 좀 와. 저는 이 친구가 후이바오로 보이는데. 아 후이바오. 저 친구가 루이바오. 네. 너무 이게 진지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적당한 시점에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루이와 후이인 걸로, 네, 아이바와 루이와 후이인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의심을 하실 분이 계셔서 네, 제가 책 만들 때 이 책 저도 좀 헷갈려갖고 찾아왔었거든요. 네, 제가 연사를 하니까 이제 앞뒤 사진이 있고 요 다음 사진이 네. 루이바오가 고개를 돌려갖고 명확하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아, 후이 루이가 맞습니다. 자랑스러운 주세요.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판단서 보니까 루이를 후이로 생각해가지고 어통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 같는데. 그 버릇이 있거든요. 네. 버릇이라기보다 매번 그런 루틴이 있어요. 네. 후이는 성격이 급해서 그 문을 열어주면 매번 빨리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조금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시기가 바뀌면 조금 달라지는 때도 있는데 그 시기는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얼굴도 안 보고 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 줘봤더니 먹길래 혼자 감격을 하고 좋아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먹는 모습 보니까 루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쌍둥이 케어가 힘듭니다. 네. 책에서 아이바와 두 아이들이 완전 판다 반죽이 되어서 이렇게 뭉쳐있는 모습의 사진을 볼 때 저는 되게 행복이 느껴졌는데요. 류정훈 감독님은 바오 패밀리 일상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탁 급하게 이렇게 딱 들게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 드린다면 포토제닉상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대상한테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하는 답은 또 따로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누구 하나를 딱 집어서 저는 그 뭐 움직이는 순간 금방 둘이 막 합쳐서 이렇게 뒹구는 거 말씀하셨지만 모든 순간이 저는 제가 카메라를 들게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들이 잠을 잘 때도 턱을 이렇게 괴고 잔다거나 아니면 완전 대자로 잔다거나 그 순간 하나하나가 다 또 자고 있지만 귀엽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얘들은 자다가 갑자기 하품을 딱 했다고 생각해요. 루이나 후이가 그 장면을 또 놓칠 수가 없어서 계속 좀 집중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모든 우리 파워 패밀리들이 다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네. 예, 계속 카메라를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에게 포토제닉상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요? 어제 눈이 좀 쌓여 있었잖아요. 그저께 눈이 와서 제가 기다리다가 루이를 러바오를 꼭 좀 보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아이바오 러바오가 중국에서 이제 올 때부터 좀 봐왔고 네. 그 기간이 벌써 이제 10년이 이제 훌쩍 되니까 네. 아직까지도 너무 애기 같고 그 귀여움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아서 네. 러바오한테 포토제닉 아이바오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아이바오 뒤에는 한결같은 러바오가 있어서 바오 패밀리들이 이렇게 든든함이 지켜지는 것 같고 여기에 계시는 주키퍼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 찍으시는 사진 작가님들이나 그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을 러바오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송 작가님이랑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같은 나이로서
세월이 정말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저라서 요즘 이 친구는 뭐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책을 읽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한테 정말 내 자신에게 기억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베스트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자연이 주는 선물은 예쁘기만 하지 않고 그 안에는 이야기랑 감정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 러바오의 입을 빌려서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자연을 인생으로 바꾸니까 금방 여러 가지 내가 경험했던 숱한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송바오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궁금했어요. 네. 요즘 인생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시나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을 앞서 이제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 10년 동안 이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년 좀 뜸하기는 하지만 매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계절마다 그에 어우러지는 무언가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러바오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참 이게 기억과 추억일 텐데 자칫 잊고 살게 되면 그런 감정과 소중한 것들을 혹여나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잊고 지나치는 거는 되게 손해 아닌가? 이걸 잘 간직하고 매년 똑같은 걸 해주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해야 되겠구나. 러바오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까? 분명히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담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또 제가 송바오 글이 너무 많이 늘어서 내가 작가로서 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부분이 안전거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대한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엄마의 온기를 두고도 가끔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해. 어떤 관계 속에 잘 놓이기 위해서는 바람길이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싶은 어떤 인생의 모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게 글 쓰는 사람은 약간 힘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자기가 글이 좀 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자꾸 뭔가 캐내려고 해서 저희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뭔가가 깊이가 느껴져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문을 썼던 것 같은데, 자기 글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약간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내지는 좀 더 욕심이 난다는 거, 이런 글에 대한 생각은 작가로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직도 사실은 스스로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는 하는 것 같고요. 아직 배우는 단계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또 나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나이에 차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어요.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그렇게 사이가 좋고 하지만 잘 먹고 잘 자려면 서로 조금은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잘 먹을 때 옆에서 잘 나란히 앉아서 예쁘게 먹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대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할 때 옆에 걸리적거리는 얼굴을 치기라도 하면. 근데 실제로 그게 저희가 채식 시간, 수면 시간을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게 영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고 친근한 모습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는 본성대로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조금은 거리를 둬서 잘 먹고 잘 자는 게 좋은 걸 수 있겠다. 또 거기 나아가서 저희의 관계도,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불에 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둬야 건강한 관계를 계속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이 이 책에 어느 정도 한 70%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그동안 30대에 제가 이렇게 습작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글을 쓰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긴 하는데
30대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 느끼는 것들을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것들을 내 아이가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로서.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근데 이 친구들이 한 20, 30대 됐을 때 내가 이런 걸 알려줄 수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럼 이걸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렇게 적어놨던 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게 느껴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하죠. 네. 사실 관계의 문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미궁 속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이미 판다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 인간은 이런 사랑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감정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거리가 바람길, 그걸 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람길이라고 해줘서 좀 더 인생의 거리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길은 또 거기서 나왔어요. 저희가 한 달 뒤에 대나무가 있잖아요. 친구들이 대나무를 먹고 살잖아요. 네. 대나무도 잘 자라려면 간벌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중간중간 바람이 통할 수 있게 거기서 차단된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하니까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단어들을 채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막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 책 내용에 보면 눈이 막 오고 그 두 마리의 우리 루이 후이가 숨을 쉬면서 하면서 숨을 쉬면서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엄마 옆에서도 여전히 그 눈 속에서 쉬는 것 같은 그 입김이 나오는 숨을 쉬는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보여주면서 나 여기에 감동이라고 적었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이렇게 실감나는 표현들이 대상을 완전히 붙어있는 생활을 하는 작가만이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작가로서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심하고 계신 저희 류정을 네. 저는 이제 류정 감독님이랑 작은 추억이 있는데요. 그 안녕 할부지 시사회 때 저랑 이제 감독님이랑 여기 편집자님이랑 셋이서 같은 줄에 앉았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셋이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우리가 같이 계속 이렇게 흠질하면서 같이 이제 울었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고마움? 그 사랑의, 그 푸바오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을지 생각하면서 눈물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찢는다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이미지와 그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야생의 이미지 사이를 잘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 같기도 하는데요. 사진 촬영을 하실 때 가지고 계신 감독님만의 어떤 철칙, 철학이 있으시면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도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 첫 번째 만남이 정말 깜깜한 그 영화관 안에서 제가 먼저 앉아 있었고 편집자님이 같이 모시고 이렇게 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날 짧은 만남에 좀 되게 좀 간결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은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제일 구석자리로 갔는데 그걸 다 느끼셨다니 조금 쑥스럽긴 부끄럽네요 진짜. 그날 제가 그랬던 건 사실 약간의 오해도 있으신데 영화를 저도 처음 봤고 그 영화 안에서 제가 나오는 그 장면이 한 2장면 있잖아요. 보셨습니다. 제가 거절당하고 막 쫓겨나고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갑자기 썩을 뻗어서 좀 울었던 일단 그렇고 제가 사진에 대한 철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잘 못하지만 철학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좀 찍어야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 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버랜드에 연차가 24일이 있는데 그 24일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그냥 나와서 판타월드에서 시간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내 연차를 회사에 도로 돌려준다는 게 얼마나 손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정말 바오 패밀리에게 진심이시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답변을 배워주세요. 진심의 촬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판다
월드 말고 다른 동물들도 촬영을 하시나요? 최근에 이제 판다월드를 자주 가다 보니까 조금 뜸하긴 한데 또 홍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슈가 되는 동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또 촬영을 가거든요. 지금 이제 꽤 시간이 좀 제가 근무한 지가 좀 됐으니까 기억에 남는 그런 동물들을 좀 떠올려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안녕 하면서 이렇게 맞아주는 코끼리, 코끼리가 있고 또 지금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장다리 장순이 최다상 기린이었거든요. 새끼를 가장 많이 놓은. 그리고 또 사파리 안에 가면 만웅이 이 봉을 돌리는, 그리고 여비 이성엽 선수가 이 이름을 지어줬던 여비라는 사자가 있었고 또 우리 월드컵 때 2002년에 16강을 기원하면서 16강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한국 호랑이도 있었고 최근에 그 아름다운 우리나라 강산 네. 다들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열심히 좀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좀 기억에 남는 동물은 네. 이 동물 때문도 있지만 그때 옆에 계셨던 분의 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좀 있어서 그런데 홍학이 번식이 잘 안 되던 시기였고 그게 이제 네버랜드 동물원에서 한 5년 정도 연속으로 계속 번식을 해서 꽤 많이 개들도 이제 멸종 위기종인데 많이 번식이 됐어요. 그때 제 나름대로는 그걸 홍학이 알을 품고 새끼가 태어나는 과정을 좀 보고 싶어서 네. 한 3일 정도 거기서 좀 웅크리고 물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오고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계셨던 원장님이 권수원 원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정말 좀 무뚝뚝하시고 칭찬에 인색하신 분인데 야 요즘 대단한데 와. 이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서 네. 그분이 참 그립기도 하고 지금 서울대공원으로 가셨다가 네.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네. 예, 기억에 제일 남는 그런 장면. 저 그러면은 그 에버랜드 안에 모든 동물이 사는 곳에 감독님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아, 네. 그분 최근에 노인증 나왔어 하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런 감동을 깨는 감당스러운 당황을 하면서 이제 독자 여기 오신 청중 여러분께 책의 한 대목을 우리 송영관 작가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읽어주시고 싶은 대목을 골라오셨으면 제가 제 책을 드릴까요? 네.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76페이지에) 아이바오가 루이와 후이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후렴구만, 마지막 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셨네요. 때로는 아주 미묘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 돌아보면 저 멀리 지평선 넘어 완전히 다른 풍경을 펼쳐놓을 수 있지. 한 풀의 씨앗이 거목이 되고 이슬이 방울방울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작은 용기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결국은 너희의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거란다. 그러니 아이들아, 바람이 불어와도 움츠러들지 말고 그 바람 속에서 너희의 나침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렴. 오름을 향한 너희의 발걸음, 소중함을 향한 너희의 시선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만들어낼 거야. 루이가 늘 따스하고 지혜롭기를, 후이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빛나기를, 엄마는 언제나 여기에서 너희를 지켜보며 응원할게. 이상입니다. 이렇게 바오 패밀리를 경험하면서 다시 드는 생각은 각자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전 세대들의 희망을 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유독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이름을 정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주신 사전 독자 질문 몇 개 하고 그리고 또 청중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분께서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과 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덧붙이자면 저는 러바오의 이 말이 좋았어요. 러바오를 얘기할 때 해맑은 웃음 속에 숨겨진 대나무 뿌리 같은 진중함, 동그란 눈 속에 담긴 숲을 아우르는 깊은 카리스마, 대나무처럼 단단한 기질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이언트 판다는 대단한 야생 동물이란다.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그리고 257쪽에 있는 러바오 사진이 있는데 이 러바오 사진 보면서 저는 사실 얼핏 보고 3살 때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게 1을 못 보고 근데 보니까 너무 아기아기했는데 가세히 보니까 13살 때 사진인 거예요. 너무 천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진도 전 다 좋았지만 230페이지 사진이 가장 좋았는데 이 아이바오를 필두로 앞을 주시하면서 걷는 이 셋의 모습에서 앞에 러바오가 자이언트 판다의 판생에 대해서 정의한 진중함과 카리스마가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좋았던 송가은님이 좋았던 사진, 또 류 감독님이 좋았던 글 이런 게 있으시면 하나씩 칭찬 삼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은님부터 하실까요? 제 글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저는 류 감독님의 사진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다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책과 이렇게 연결돼서 제 책 안에서 찾으라고 하면 표지의 사진이 그래도 저는 제일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스럽게 아마 그게 있으실 고뇌 많은 고뇌가 있으셨을 거예요. 수천 장의 사진에서 그걸 고르시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 표현된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표지의 사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표지 사진을 고를 때는 편집부와 또 감독님과 송가은님과 다 고민을 많이 하신 건가요? 어떤 사진도 후보에 있었나요? 일단 제일 좀 마지막까지 사뒀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계속 아무리 봐도 이 표지로 쓸만한 사진이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편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많이 보냈지만 몇 개를 얹혀서 이렇게 보내와 주셨는데 제 마음에도 좀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표지만 한번 찍어보려고 일단은 세로로 구성을 해야 되고 둘이 같이 좀 모여 있을 때 장난을 치다가 또는 대나무를 먹다가 한 1, 2주 정도 계속 보고만 생각하고 좀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그렇게까지만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임박해왔고 마감이 그걸 골라주셔서 저도 흔쾌히 그러면 제일 나은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선택된 사진입니다. 이 두 판다의 익살스러운 모습이 정말 너무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서 저는 표지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류 감독님은 글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어요? 혹시? 조금 전에 여기다가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90페이지였나? 네,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피나무 송바오라는 제목의 글인데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좀 마음에 좀 와닿았던 그 부분이 그 끝부분에 있는 너희의 작은 발자국으로 추억의 흔적을 새겨주지 않을래?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테니까 말이야.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찍는 사진 한 장 한 장이 많은 팬분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무늬가 제 사진 한 장 한 장이 좀 됐으면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여러분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했으면 싶어서 마음에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네. 진짜 그 사진을 촬영하시는 그 셔터 하나하나의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두 분이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판다를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상 바우들의 예쁜 모습을 담아주시는 유 작가님, 혹시 촬영하실 때 가장 협조적인, 제일 장난꾸러기인 최고의 포토제닉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아까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저는 덧붙여서 이 책에서 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 송영관 모델의 어떤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사진 하나 이렇게 띄워주셔서 이거 정말 유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해야 되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런 훌륭한 사진을 보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비율을 늘리셨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은 전혀 보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유관우님이 보시기에 이제 송영관 작가님이 사진에 꽤 익숙해지셨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익숙해지셨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는 약간 많이 의식도 하시고 그 보면서 일하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아마 그 기점이 이빨에 교정기를 떼고부터 그 이후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셨고 저를 봐도 의식하지 않고 네 번째로 하셨죠. 하시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주셔서 이 사진도 정말 보정 하나 없이 저도 우연찮게 너무 좋은 사진을 건져서 되게 기분 좋았던 그런 사진입니다. 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송영관 작가님 이 사진 보고. 별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뭐 특별한 말을 하진 않았고요. 근데 저도 되게 조금 놀라고 너무 잘 찍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네, 두 분이 가까우셔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잘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질문의 역발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이 후이가 강바오님과 퉁바오님을 구분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두 판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둘을 구분한다는 걸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진짜 생각보다 많이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분명히 구분을 할 건데 그게 느껴지려면 다른 방식으로 이 친구들을 대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구별을 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은 세컨하우스로 오면서 그 구조 안에서 이 친구들이 원활한 적응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판다월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2월에 몰린 연차 때문에 강바오님과 저랑 만날 날이 거의 없거든요.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의 이야기를 나눈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 서로 이 친구들에 대한 관찰 내용이나 이런 걸 서로 나누지 못하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이 친구를 대하는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은 둘이 정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친구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오랫동안 같이 일한 호흡일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중간중간 나누지 않아도 강바오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 거다. 송바오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이거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잘 가고 있다고 판단도 하고요, 저희끼리. 근데 그런 순간이 느껴지는 때도 있죠. 어떤 때 이제 그 이전에 판다월드에서 이 친구들이 생활을 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무 위에서 이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불러드릴 때 저는 좀 더 기다린다거나 내려오면은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걸 충족시켜준다거나, 강프로님은 좀 더 먼저 원하는 걸 하고 그리고 달래서 내려오게 한다. 이런 방식이 틀리면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워낙 동일하게 둘이 잘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주키퍼 입장에서 답변이죠. 그러니까 주로 일종의 양육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일관되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하는군요. 그게 아주 엄밀하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뜻깊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두 분 다 저희가 에피소드 하나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유 감독님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네,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뜻깊고 행복했던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까요? 오늘 뭐 이 자리여서가 아니라 네. 푸바오의 탄생 순간으로 묻고 싶습니다. 아까 루이 후이가 태어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푸바오가 태어났을 때는 저도 처음이었고 네. 또 그 장면을 찍을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임신을 했고 아기 판다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저 나름대로는 이제 자료들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탄생 순간의 사진을 제대로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찾다가 어떤 사육사분이 아마 플래시를 터뜨려갖고 이렇게 찍은 사진 하나 네. 그 장면 자체도 되게 좀 신비스러웠지만 그 현장 분위기보다는 뭔가 플래시가 터져갖고 조금 아쉬운 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걸 한번 좀 잘 살려보자는 생각이 좀 있었고 네. 임박해 왔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우선 어느 정도 밝기로 어떻게 출산을 하는지도 좀 여쭤봤던 것 같고 우선은 동물원에서 허락을 해줘야 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좀 말씀을 잘 드렸는데 뭐 기회가 되면 뭐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보자. 물론 여기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제가 함부로 들어갔다가 또 다른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그때 마침 이제 임박했을 때 이 사육사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저를 불렀고 그때는 정말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긴장하고 정말 이 공기가 정말 숨이 막히는 정도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제가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태어난 순간 약간의 조치가 있으면서 저를 불렀거든요. 네. 푸바오가 정말 이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찬 거예요. 지금도 막 귀에 아시는 분 계시네요. 그리고 정말 이게 뭐 물고기, 물 맞는 물고기처럼 네. 파닥파닥 막 이 바닥에 떨어져서 네. 뛰는데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네. 이 셔터가 이 어느 정도 밝기가 좀 유지가 돼야 초점이 맞고 셔터가 눌리는데 초점이 뭐 대체 안 맞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막 눌러서 이제 촬영을 했던 게 그 푸바오 태어난 그 장면이고 그 장면 찍을 때 진짜 지금 돌이켜보니까 되게 감사해야 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키프 분들이 네. 그 안에 물론 뭐 원장님부터 좀 동의가 다 있었겠지만 저를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불러주셨던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바오한테 정말 감사를 좀 아이바오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네. 그거를 봤다면 제가 뭐 아무리 뛰어난 사진가고 뭐가 됐든지 간에 네. 그걸 잡을 수가 없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또 우리 푸바오가 탄생하는 순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말씀이셨어요. 그럼 송영관 작가님은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뜻깊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지금 뭐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돌보는 동물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당면 과제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야생동물들이 올바르게 그런 본성을 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뭐 한정된 공간에서 그거를 야생에서의 본성을 발현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육의 꽃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꽃을 잘 피웠을 때 되게 성취감 있고 짜릿하죠. 근데 지금 막 드는 생각은 아이바오 러바오의 그 처음 사랑을 나누던 때 네.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이게 그냥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랑을 나누고 푸바오가 딱 탄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3년에 아니 2000 몇 년에 왔죠? 16년에 와서
2016년에 와서 한 5년을 이 친구들이 성장기를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뭔가 해외에 나가서 관련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연수를 받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하고 아이바오 우리는 뭐 자원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한 쌍에 딱 판다만 있는 거잖아요. 둘이 싫어하는 순간 이 프로젝트는 성공을 못 하잖아요. 궁합이라고 하죠. 궁합이 안 맞으면. 그러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서로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럼 야생에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패턴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걸 이 안에서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그 실패를 겪다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가 정말 모든 그 현장의 사역자들과 관계자들이 정말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단계. 근데 그런 믿음은 있었던 거죠. 경험적으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거는 다들 알았던 거죠. 그 이후에는 뭔가 순리대로 아이바오가 제대로 모성애만 발현해주면 잘 키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단계는 뭔가 우리의 역할이 더 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울기도 하면서 와 우리가 해냈다 이걸 더 많이 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동물을 우리의 이 안전지대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이루었다는 성취감은 정말 얘기로만 들어도 저희도 약간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런 행복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잘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적으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라는 게 힘들기 마련이지만 가끔 두 분을 보면 직장이라기보다는 사랑 가득한 사심이 듬뿍 담겨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퇴근하기 싫거나 여기 이 부분 있네요. 휴일에도 출근하시는 분처럼 휴일에도 출근하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있어서는 없겠죠. 집에서 이제 쉴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일단은 해놓고 주말에 오면 오련히 그냥 판다들한테만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서 평일에 뭐 업무하다가 시간이 나면 물론 한 번씩 들러서 촬영을 하긴 하지만 마음이 좀 편치는 않거든요. 눈치도 좀 보이고. 그래서 휴일날 마음 편하게 와서 그냥 좀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송영관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퇴근하기 싫거나 있죠. 직장인이기 때문에 있죠. 하지만 큰 힘이 되죠. 원동력이 되죠. 집에 돌아가면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는 것처럼 회사에 가면 일이 힘든 거지, 그죠? 근데 그거를 해소시켜주는 순수한 이 생명체들이 눈만 마주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시시 웃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큰 특혜죠. 원동력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이제 감독님처럼 오히려 힐링이 되니까 치유를 받는 부분이 훨씬 크니까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잘 나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나이를 들면서 이제 후배도 생각하고 동료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냥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이게 감독님처럼 제가 다른 부서에 가는 거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팀원으로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는 이게 균형을 제가 중요시 하거든요. 저는 같은 팀원 중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그게 딱 느껴지면서 좀 자중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나 상사가 나 괜찮아 나는 휴일에 나왔었어. 모의 걱정돼서 나왔었어 이렇게. 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도 해야지. 그러지 마. 해야지. 하지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이 확 갔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면 또 조직 상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루이 후이가 실제 그 사람, 자식이라면 나는 어떤 아빠가 될 것 같은지라고 물어보셨어요. 두 분은 어떤 아빠가 되셨을 것 같은가요? 네, 똑같다 지금. 저도 집에 딸이 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빗대서 이렇게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둘이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다가 또 어느 순간 막 신나게 같이 놀고 이런 모습 보면서 루이 후이를 좀 떠올리기도 하고 또 둘이 3살 차이인데 또 푸아오가 여기 있었으면 얘들하고 얼마나 잘 알콩달콩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네. 재밌게 놀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루이 후이가 제 딸이라면 아이바오처럼 묵묵히 지켜보다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 한방 가서 아이바오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는 아빠입니다. 네. 모든 존재들의 이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송영관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루이 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럼? 왜? 아빠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아빠라고 개념화되어 있는 단어는 저희만 사용하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 사나 봐요. 그래서 친구 집이 저희보다 조금 더 이제 부유한 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엘리베이터를 학원에서 데리고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다가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현이네 집에 놀러 갔다 왔어? 그래? 걔네 집 방 5개더라? 그래? 현이네 아빠 뭐 하신대? 그랬더니 몰라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이네 아빠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 마지막에 웃음이 이렇게 저를 긁었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부유하지 금전적으로 충족시켜주거나 아빠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가진 게 그밖에 없으니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늘 누구보다 항상 응원하는 그런 존재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아빠를 가지고 있는 게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그 애기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크게 제가 내비치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중학생이라서. 실제로 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근데 그게 가장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아닐까요? 항상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부모야말로 모두가 간절하게 원하는. 왜냐면 왔다가 가고 하는 애정보다 늘 가만히 있는 그 고정되어 있는 그것, 그 안정이야말로 사실은 자라는 아이들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 딱히 그러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네, 그런 애정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인생의 행운이라는 걸 제가 어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 제가 질문을 받아볼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저기 맨 뒤에서 손을 드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나이는 손 작가님과 똑같아요. 네, 저랑도 같이. 네, 맞습니다. 혹시 옆에 푸바오 보이시나요? 네? 푸바오 인형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걔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저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푸덕이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인형 놓고 지금 응원해주는 거거든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많죠. 네. 푸덕이들의 힘을 받으시고 올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거는 아니고
이제 피 검사를 할 때 후이가 그걸 알아챘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 후에 또 피 검사를 잘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하면 이제 성별이 그때 더 정확하게 잘 나온다고. 혹시 후이가 왕자인지 공주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한참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후이 어렸을 때. 어떤가요?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아니요, 그럴 계획은 없고요. 피검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할 계획은 없고요. 기본적인 이제 건강 수치를 보는 건강 메디컬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럴 계획만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아직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이렇게 머리가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누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훈련을 이제 손목을 돌리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일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그 혈액 검사는 조금 기본적인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체중이나 먹는 거, 뭐 외형적인 거, 심리 상태 이런 걸로 또 충분히 건강 상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급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천천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는 속도로 봐서는 또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이바오가 워터우도 그렇고 하나하나 천천히 적응해가는 게 저는 좋게 느껴져요. 거기서 어떤 위안을 받아요. 네, 각자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고 해도 괜찮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할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푸바오랑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태어나고 나서 가끔 말씀드렸거든요. 아이바오, 러바오 어렸을 때 모습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후이더라고요. 정말 루이가 아이바오 같았을 것 같고 네. 후이는 러바오 같았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선물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원 성취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또 질문해 주실까요? 네, 선생님 해주실까요? 네. 제가 판다가 된다면 바오 패밀리 애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궁금해요. 네, 만약 판다가 되면요? 판다 언어를 가지고 계시는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해석하겠죠, 그 친구들이. 저희도 알아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던져주고 싶네요. 네, 유 감독님은 만약에 판다 그 가게에 이런 뜻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판다고 몇 개 남겨드렸습니다. 연습 좀 할 걸 그랬는데. 이게 양소리 내는 거 제가 좀 흉내를 내고 싶은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 제가 아침에 손님들 입장하기 전에 야외 실내 방사장에서 러바오를 만나면 러바오 하고 부르거든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육사님들 계시면 또 눈치 보고 제가 안 해요. 조금 소심해서 에이, 저희가 러바오 이리 와 하면 와요. 그리고 가끔 일어나서 포즈를 취한답니다. 우리말을 사실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너무 부럽습니다. 그럼 좋은 장면 말씀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러바오 사실은 사람말 할 줄 알았다.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뿐이다. 네. 그러면,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선생님. 독자분, 네. 제가 톡톡 갔을 때 크리스마스 톡톡 갔을 때 손모님께서 후이 다리 길이를 재주셨는데 이제 좀 많이 길어진 것 같거든요. 혹시 추가로 루이와 후이를 비교해 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이후에 논란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더 자랐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하찮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후의 속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하나씩 질문하고 싶은데요. 송바오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제 이제 에버랜드 다녀왔는데 그 루이한테 문 앞에서 나비 당근 이렇게 흔드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왜 흔드시기만 하시고 주진 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목격담.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어요. 그래서 원래 누이가 음수대 근처에서 자잖아요. 거기까지 와 있는지 몰랐어요. 원래는 후이가 요즘에 좀 더 늦게 들어와서 후이를 좀 더 이렇게 알러트 시켜놓고 이게 문을 열 심산이었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자마자 놀란 거예요. 루이가 그쪽에 있어갖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비 당근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겼네요. 하나 더 하신다고 해서 하나 더 듣고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인스타도 잘 보고 있는데 그런 그 한마디로 아재 개그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학원? 조금 서럽네요. 제가 요즘 한참 이야기하는 뭐 영웅 포트에도 끼지 못하는 나이라 그냥 아재 개그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진을 보다가 이 사진 괜찮다고 우선 고른 다음에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조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혹시 두 개 질문해도 될지? 네. 요즘에 그 루이가 고구마탕을 가끔 먹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음수대에다 하고 그 물을 또 먹는데 뭐 그렇게 먹어도 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은 건지 그 궁금하고 그 음수대를 혹시 뭐 이렇게 좀 높여준다거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류 작가님한테는 푸바오를 혹시 이렇게 류 작가님이 찍으신 푸바오가 이제 지금 성장한 푸바오가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푸바오를 촬영하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음수대와 우리 푸바오 촬영.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시선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야생동물과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정기적인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때에 관여를 해서 물을 주거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건강이 근데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자기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보가 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아예 문제가 안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에만 오롯이 이해한다고 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실 것도 동물원의 기능에도 있으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잘 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로바우도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로바우도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하도 오래돼서 푸바오 때도 분명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다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음수대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음수대를 개선을 하기에는 이런 단점이 더 많은 거죠. 익숙해져 뭔가, 있어서. 익숙해진 것보다 이제 그런 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지금 네. 그런 것까지 무릅쓰고 하기에는 단점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시간을 더 보고 관찰해보고 판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자기들만의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야생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유 감독님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팬분이 오셔갖고 저한테 푸바오를 보러 가는데 뭐 한마디 좀 적어줄 수 있냐 해서 푸바오
많이 보고 싶다고 한번 보러 갈게라고 좀 적었었는데 중국에 가서 그 푸바오 앞에 그 엽서를 들고 사진을 찍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 사진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마음이야 뭐 지금 벌써 몇 번은 더 갔다 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보지 못해서 지금도 많이 좀 빨리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이 사진 업무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간 내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회사에서 뭐 얼마 전에 강박우님 갔다 오셨지만 같이 한번 데려고 가주실까 했는데 불발된 것도 있고 어쨌든 이제 휴가 좀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내년 초에라도 꼭 한번 시간 내서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 푸더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찍으신 사진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내가 가서 이 점을 더 찍을 수 있을까 완성도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감님이 완벽주의자에 가까우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질문 한 분 더 받아볼까요? 네. 저기 뒤에 계신 독자님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이셨잖아요. 직장이 유명한 일반인이셨는데 많이 유명해진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약간 행복감이 크신 건지 아니면 이제 좀 힘든 부분이 많으신 건지 저희는 물론 이제 그 두 분 덕분에 행복해진 게 크지만은 두 분의 입장에서 궁금해요. 유명해진 일반인으로서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저 감독님. 질문하실 때 저는 지금 제외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저 전혀 유명한 것 같지 않고요. 아직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고 터널 근처에 가면 몇 분 인사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런 큰 변화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마음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좀 인사해 주시면서도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네. 카메라 가지고 꼭 이렇게 아는 척 해주십시오. 네. 그럼 저희 송영관 감사한 일이죠. 네,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함이 가장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이 더 많기는 한데 단점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점에 좀 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은 관심과 시선과 이런 걸 받음으로써 제가 하는 일에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상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으로서 편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은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이후의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더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워져서 저를 좀 둔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좀 단점이구나 그런 생각에 좀 많이 빠져있는 시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단순히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송하고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단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작가도 약간은 대중한테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니까 그때 얼마 전에 저보다 더 유명하신 작가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과 얘기하니까 제가 겪는 고민은 고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바오님과 많은 대화를 더 많이 하시면 치유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면 독자분들과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는데 파널에서 이제 돌멩이 분들로 만날 때와 지금 이렇게 한 책을 사이에 두고 독자분들로 만날 때가 좀 달랐는지 이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이렇게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셨는데
거네요. 일단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이 조금씩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아 제가 아는 분들이 꽤 오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8월에서 만날 때는 제가 뭐 또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판다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대화할 시간 없는데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패널에서 보시면 제가 촬영하고 있더라도 서서 인사해 주시고 전 전혀 유명인 아니니까 뭐 사진도 찍으셔도 되고 상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영란 작가님. 네, 우리 소중한 바오 패밀리들의 이야기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쁨인 것 같고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고 판달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이어서 또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바오 패밀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판달에서 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바오 가족을 좋아할 때도 그랬지만 이들의 존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었나? 바오 패밀리를 응원하고 좋아하면서 가졌던 열정과 애정 그리고 뭔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나눈 이 사랑을 더 크게 쓸 줄 아는 빛나는 지혜를 간직하면서 이 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앉아. 단체 사진 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단체 사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후보도 같이.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SNS에 올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저 의자도 이렇게 해서 아니 그냥 이렇게 무대 그냥 이렇게 양반다리로 앉아도 되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안 가리지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책 하나 책을 들게. 네. 맞을까요? 네. 나오나? 어머, 내 얼굴. 조금 일어서시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네, 두 분 잠깐만 해주셔야 네, 잠깐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봐주세요. 왼쪽 봐주세요. 정면도 봐주세요.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 감사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 공식 사진으로 한 장만 쓸게요. 한 번만 다시. 여기 와세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